안녕하세요.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된 학생입니다. 토익에 파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각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 눈높이에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RC 시험을 볼 때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뤄볼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단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시작할게요. 토익 모든 파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단어가 안 되면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LC랑 RC가 모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습 시간에 4분의 1은 꼭 단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어 암기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막막하거나 약간 조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본다면 모든 파트에 걸쳐 단어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단어가 우선이다 라는 것은 꼭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별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트 5. 파트 5는 30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빈칸에 적절한 문법을 고르는 문제. 두 번째,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문제 보기를 통해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문제처럼 품사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뜻의 단어들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 문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지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화면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면 현재 해석상 어떤 회사가 몇몇 무엇인가를 주최할 거래요. 그 100주년을 기념하여. 근데 뭐를 포함해서? 직원 파티와 스페셜한 저녁을 포함해서. 아니, 그럼 뭐가 맞을까요? 기념일에 파티랑 저녁 만찬도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C, celebration, 축하 행사가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해석부터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기가 다양한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법 문제는 항상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왜요? 문법 문제라는 것은 주어 동사와 같은 문장의 한 성분의 빈칸을 뚫는 유형이고 각 문장 성분 중 어느 것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땐 문장의 중심 축을 맡고 있는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화면에 있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까요? 현재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니 비동사 is가 있네요. 그리고 동사 앞은 모두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빈칸은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동사인 A와 C는 바로 고를 수 있고 일반 명사인 B와 동명사인 D 중에 정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근데 빈칸 뒤에는 An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이렇게 명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 명사인 B가 들어가면 명사 두 개가 그냥 나열되는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빈칸 뒤 명사를 목적어로 끌고 올 수 있는 동명사 B입니다. 해석을 해봤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파트 5와 달리 한 문장이 아닌 지문으로 되어 있고 총 4지문이 나올 건데 각 지문마다 4개의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문제 중에 3문제씩은 방금 전 파트 5와 동일하게 빈칸에 문법과 어휘를 넣는 유형이고 나머지 한 문제는 빈칸에 문장을 넣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파트 6를 푸실 땐 지문의 전반적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읽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혹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그냥 그 파트 6는 어차피 빈칸이 쏙쏙 있으니까 빈칸만 뽑아서 보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 6 문제 중에선 지문의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빈칸이 있는 문장만 쏙쏙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읽는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6는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다만 파트 6에 한 문제씩 있는 그 문장 넣기 문제 있죠? 그건 빈칸 바로 양쪽에 있는 문장에서 거의 모든 힌트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해서 이 문제를 푸실 때만큼은 다시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양쪽 문장에만 집중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입니다. 파트 7은 RC 100문제 중 54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모두 독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트 7을 푸는 방식은 사실 취향이 좀 많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옵션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문제를 먼저 보시되 한두 문제 정도만 먼저 보시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자, 일반적으로 파트 7의 문제 구성 순서는 지문 내용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 지문에 들어간다면 지문 속에 각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한두 문제씩만 볼까요? 바로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억력이 엄청 뛰어나서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도 토익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한두 문제만 숙지해서 지문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문제 구성 순서는 지문 내용 순서와 일치한다고. 그래서 지문을 읽어가며 순서대로 한두 문제를 풀고 다시 그 다음 한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머리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제가 지금 제안드린 거 말고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방식이 잘 맞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하지만 혹시 아직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파트 7을 푸실 때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토익 처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토익 처방 어떠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토익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영상으로 답변도 드릴 거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패커스 토익 초보 클리닉 김진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점수 잡는 Hackers.